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벌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자, 공수사실 모두 유죄, 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미신고 숙박업 장기 운영했다. 죄질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했다라며 1심 1,50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태준 변호사님, 혐의가 어떤 거죠? 음주운전하고 이제 불법 숙박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고를 낸 것과 이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제 미리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당국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뭐 플랫폼 같은 걸로 보통 이용해서 이제 뭐 1억이 넘는 이제 그 수익을 얻었다는 걸로 이제 두 가지 이제 죄명으로 기소가 된 건데요. 사실 뭐 1심 벌금 1,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있어서 뭐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놓고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정도는 이제 보통 이제 가중 요소를 감면하더라도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이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징역형이 선고될 수는 있지만 이제 음주운전 그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치상,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공소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뭐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이 있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 진짜 정말 중범죄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일단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놓고 봤을 때 그 범위를 이제 크게 벗어나는 판결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이 제기되던 때 문다혜 씨 측에서 손님들에게 숙박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사촌 동생이라고 하라고 했다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에어비앤비 들어오시는 건가요? 저희 사촌 동생 언제부터요? 사촌 동생분이 어제? 제가 어제. 언제부터 사무실에서 가시나요? 사촌 동생이 집이 아니고 에어비앤비에서 사촌 동생 집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인 거고 앱에서 이제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하게.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저 숙박업소로 활용하던 집을 구매하는 과정도 당시에 이제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문재인 정부 때는 실거주 이외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투기로 규정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폈었는데 같은 기간 문다혜 씨는 뭐 태국이나 아버지가 계셨던 뭐 청와대 등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을 구매했고 결국에는 이 불법 숙박업소로도 운영했었다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에도 논란이었는데요. 결국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됐는데 아버지는 아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냥 집 한 채만 한 게 아니고요. 3군데나 그렇게 불법을 했고 그리고 잠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5년간이나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이제 1억 3,600만 원에 이를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이제 숙박하러 온 분들에게 거짓말을 종용했다라는 건 본인이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민정수석실이 운영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에이스들이 가는 곳이 뭐냐면 친인척 관리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친인척 중에서도 따님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라 집중 감시 대상이었을 겁니다. 뭐 감시라고 하긴 뭐 하지만 뭐 집중 보호 내지는 집중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저렇게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큰 수익을 거치면서 불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전후에 다 몰랐을까? 예,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도 그 이용한 차량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하느라고 청와대에서 특별히 왜 이렇게 보여줬던 그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량이 범행 도구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가 범행을 저질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대통령의 직위를 덕을 보고 있는 거라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다혜 씨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종료라면 2심에서 종료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권 혹시 바뀌는 걸 기대해서 수사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사법 무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한 명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군요.